다음으로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자, 킬패트릭 기자인데 여러분 킬패트릭 기자도 이 경기를 보고는 손흥민에게 9점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율을 일으키는 환상적인 최고의 폼으로 돌아왔다. 간밤에 열렸던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현지 반응, 토트넘 현지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그 두 번째 골이죠. 발리 슈팅, 아주 멋진 원더골을 터뜨렸을 때 BBC 스포츠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손흥민의 러블리 골이야. 네. 정말 멋지고 사랑스러운 골이라는 뜻이겠죠. 자, 어마어마한 결정력을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프랑크푸르트와 홈 경기에서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제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조 선두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축구가 뭐 혼자 하는 경기는 아니죠.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드는 일이 때로는 단 한 명의 선수로부터 또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오곤 하는데, 이날은 그게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앞서 후토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공식 MOM 선정이 됐고요. 사실 이날 그 페리시치가 선발 명단 제외가 됐잖아요. 이거 딱 보고 감이 오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잘 풀리겠던데? 그 감은 적중을 했습니다. 네. 전반에만 2골을 뽑아낸 손흥민 선수고요. 이 페리시치 선발 여부에 우리가 자꾸 신경을 쓰는 게, 여러분,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소속으로 13경기 출전해서 5골, 또 2개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리그에서 9경기 3골 2도움, 또 챔스에서 4경기 2골입니다. 하지만 골을 넣은 거는 이제 13경기 가운데 단 2경기죠. 리그 레스터 시티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프랑크푸르트전인데요. 공교롭게도 그 2경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던 이 2경기에서 페리시치가 없을 때 손흥민 선수가 뛰었고요. 그때마다 득점력이 폭발을 했습니다. 해트트릭 했던 레스터 시티전 같은 경우에 손흥민, 페리시치 두 선수가 다 뛰긴 뛰었는데 아주 절묘하게 둘이 엇갈렸습니다. 페리시치가 55분에 로얄하고 교체해서 나갔고, 이때 페리시치가 평소와 다르게 세세뇽한테 왼쪽을 내주고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로 나왔었죠. 아무튼 이렇게 나갔고, 59분에 이날 선발 제외가 됐었던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 대신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그라운드에 같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손흥민 선수가 이날 후반전에 계속 연달아서 헤트트릭, 벤탄쿠르, 케인, 호이비에르 도움을 차례로 받아서 헤트트릭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페리시치가 없는 그라운드에서 헤트트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프랑크푸르트전 멀티골 넣을 때는 페리시치가 아예 뛰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 함께 안 뛸 때 손흥민 선수가 터진다,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결코 틀린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도움을 2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우스햄튼과의 개막전, 그리고 이제 그때 다이어골 도왔었고, 지난주 3-5-2 포맷으로 나섰던 브라이턴전, 이때는 케인 골을 도왔는데, 이 2경기 모두 또 두 선수가 엇갈렸습니다. 같이 안 뛰었어요. 브라이튼전은 심지어 둘이 맞교대를 했고, 이쯤 되면 진짜 소름 아닙니까?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앞세운 토트넘의 승리, 현지 언론들이 손흥민 칭찬 아주 열심인데요. 평점도 굉장히 높게 좋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해볼 거고, 해리케인도 나쁘지 않았는데 쐐기를 박을 수 있는 페널티킥을 놓친 것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 페널티킥 거의 뭐 무패의 상징, 페널티킥은 무조건 넣는 선수가 바로 해리케인이었는데, 참고로 최근 기록을 보니까 최근 그 4번의 페널티킥 을 차서 2번을 실축을 했더라고요. 자, 그 전에 무려 21번 연속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켰던 해리케인이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현지에서 페리페인이라는 약간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아무튼 케인 선수의 이 페널티킥 딜레마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또 한 번 실축한다고 하면 케인의 전담 키커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지 않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 와중에 아주 활약이 돋보였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현지 주요 매체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AI에서도 거의 뭐 9점씩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언론 평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4개 매체가요, 만장일치입니다. 보시면은 9, 9, 9, 9, 최고 평점 9.0 받았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게 호이비에르예요. 스퍼스에 빼고 나머지 3개 매체가 다 9점을 줬고요. 낮은 쪽으로 가보면 가장 낮은 점수는 누구겠습니까? 네, 에메르송 로얄이죠. 5.25점 받았고요. 근데 저는 이날은 다이어도 좀, 최저 평점, 여기 보시면 이제 평균 그 로얄보다 살짝 높은 최저 평점인데, 이건 이제 구영민에서 3점을 줘가지고 그런 거고,
대체로 평점이 오늘 같은 경기를 했는데도 다이어한테는 6점 밑으로 점수를 안 주더라고요. 풋볼 런던도 그렇고 이브닝 스탠다드도 그렇고 차차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건 뭐 잉글랜드 선수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아무튼 다이어한테는 현지 매체 평점들이 좀 후하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자, 구영민 평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9점을 줬고요. 2골을 넣기도 했지만 더 눈에 띄는 건 최근 들어 가장 빠르고 또 폼이 좋은 경기였다. 그렇죠. 이날 상당히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가 제로백도 아주 뛰어났고 특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공간이 발견이 될 때마다 늘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날 골도 중요하지만 폼이 돌아왔다. 그런 차원에서 또 언급을 해준 것이고요. 자, 해리케인에게 8점 줬습니다.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다른 때보다 더 몸이 좋고 강해 보였다. 예. 연계와 볼 간수를 통해서 프랑크푸르트 수비를 괴롭혔다. 좋은 평가 내렸습니다. 히샬리송 6점인데 이날 그 히샬리송 솔직히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뭐 그런 거 치고는 손흥민이 이랬으면 5점 줬을 것 같은데 아무튼 6점을 줬고 은디카 그러니까 이날 프랑크푸르트 3백의 일원이었던 은디카와 함께 힘든 싸움을 하면서 종종 이겨내는 모습도 보였다. 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효율적이었다. 뭘 보고 효율적이었다는 거야? 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9점. 이날 호이비에르에게도 정말 좋은 평점 많이 나왔습니다. 어려움 없이 미드필드를 장악했고 손흥민 골을 도우면서 열매까지 따냈다. 에베르송 로얄 5점. 선방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을까? 공수 어디에서도 인상적인 적이 거의 없었다. 로얄은 늘 의문입니다. 참 뭐 콘테 감독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받기를 아직까지 그게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에릭 다이어 구영민이 역시 시원시원하죠. 3점 줬습니다. 볼터치 실수가 상대 선제골로 이어졌던 전반 14분의 악몽 같은 실수는 끔찍했다. 볼 배급도 엉망이었다. 네, 저는 3점 좀 과한 느낌도 있지만 아무튼 팀 내에서 가장 낮은 급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게 다이어가 아닌가 싶은데 다른 매체들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영민은 감독 평가도 하죠. 콘테 감독에게 7점 줬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콘테가 정확히 원했던 대로 플레이를 했다.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를 저녁 내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미드필드 쪽에서 상당히 볼을 돌리는 과정에서 프랑크푸르트 선수들이 많이 끌려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컨디션도 좋았지만 상대를 좀 공략하기 쉬운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았었나. 자, 풋볼 런던 손흥민 9점. 러블리한 발리로 터트린 두 번째 골, 호이비엘의 크로스를 뛰어난 테크닉으로 마무리를 했다. 자, 트랍에 발에 걸렸던 낮은 슈팅으로 헤트트릭을 달성할 뻔했다. 야, 그거 들어갔다면 진짜 이번 시즌에 딱 2경기에서만 골을 넣었는데 2경기가 다 헤트트릭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기록이 될 뻔했습니다. 자신감을 다시 완충한 것처럼 보인다. 자, 투타 상대 수비수죠. 투타에게 옐로카드 2장을 안기면서 퇴장을 시켰습니다. 악몽을 선사했다. 상당히 뭐 공격 과정에서 아주 뭐 독보적인 모습 보였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엘에게도 손흥민 선수와 같은 9점을 줬습니다. 또다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다. 공격적인 플레이가 돋보였다. 손흥민에게 완벽한 크로스를 올렸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호이비에르가 좀 더 나아진 모습이 저는 좀 공격에 가담했을 때 확실하게 성과를 낸다는 부분인데 이날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도 정말 훌륭했지만 그렇게 준비해서 예비 동작을 하고도 완벽한 발리 슈팅을 꽂아 나올 수 있게끔 띄워준 호이비엘의 어떤 패스 크로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에메르송 로얄에게 5점을 줬고요. 공격하러 올라갔을 때 한 게 없다. 수비 시에 좋은 태클이 몇 차례 있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비 시에 좋은 태클 몇 차례 있었다는 게? 저는 모르겠네요. 저랑 같은 경기를 본 게 맞는지.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상황에서 공중전에 패했다. 그러니까 좀 공격할 때도 한 게 없고 실점에도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뭐 평이 아무튼 좀 애매합니다. 자, 에릭 다이어 6점. 야, 이건 현지 매체들이 다이어한테 6점보다 낮은 점수를 주는 걸 굉장히 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로메로가 준 패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프랑크푸르트의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다. 몇 차례 아주 좋은 패스로 나아지긴 했지만 에릭 다이어가 몇 차례 아주 좋은 패스가 있었습니까? 아무튼 뭐 풋볼 런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자, 그 실수로 인해서 넋이 나간 채 경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위고 요리스 골키퍼에게 8점을 줬네요. 다이어의 실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용감하게 몸을 던져 공을 건드렸지만 가마다의 쇄도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하프타임을 앞두고 린스트렘의 낮게 깔아찬 슈팅을 막아냈다. 자, 추가 실점 상황에서 알리드의 근접 헤더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2골 실점했고 사실 요리스가 선방이 좀 있긴 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8점이나 줄 정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자, 그리고 교체로 투입이 됐던 브리안 힐에게 네, 이날 페널티킥도 얻어냈고 인상적인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 뛰어난 드리블, 끈기 있는 플레이를 펼친 정말 뛰어난 까메오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자, 킬패트릭 기자인데 여러분 킬패트릭 기자도 이 경기를 보고는 손흥민에게 9점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율을 일으키는 환상적인 최고의 폼으로 돌아왔다. 선제골은 케인과의 고전적인 합작골이었고 클래시컬. 네. 두 번째 골은 위험을 보여준 발리였다. 자, 23분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할 뻔했지만 드락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상대 수비수 퇴장을 유도했다. 뭐 이렇게 잘한 것만 나열을 해도 네, 공간이 부족합니다. 자, 해리 케인에게 7점을 줬습니다. 완벽하게 넣어준 패스로 손흥민의 첫 골을 셋업했다. 첫 PK는 실수 없이 넣었지만 두 번째 PK는 자신감이 넘쳤는지 실축하고 말았다. 사실 좀 그게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 좀 아쉬웠죠. 그거 들어갔더라면 경기를 거의 그냥 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로얄은 여기서도 5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의 두 골 모두 빌드업 과정에 참여를 했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늘 그렇듯 부진했다. 그러니까 참 수비 쪽에서도 별론데 제가 볼 때는 늘 공격에 대한 것만 지적을 좀 하는 게 신기합니다. 로얄대에서. 호이비에르는 네, 여기도 8점을 줬고요. 또 한 번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다. 파이널 서드에 올라갔을 때도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골 도운 것도 네, 언급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교체 투입된 비수마에게 7점. 그러니까 저는 이 매체들 보면 손흥민 선수가 선발은 어느 정도 경기를 해도 7점을 잘 안 주는데 교체로 투입돼가지고 사실 이날 비스마가 뭐 했습니까? 네, 20분 정도 뛰었는데 여기에 7점을 네 단단한 경기력으로 3백을 치고 네 브리안일에게도 7점 절묘한 질주로 두 번째 페널티킥 얻어냈고 네 블라블라블라 막판에 케인 크로스 골 넣을 뻔했던 장면도 있긴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스퍼스에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9점을 줬고요. 최고의 모습을 되찾은 손흥민이다. 몸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길 때면 프랑크푸르트는 늘 위험에 빠졌다. 수비수를 괴롭히고 슈팅 때리고 공간 해집고 골을 터뜨렸다. 헤트트릭도 가능했던 경기였다. 자, 해리케인에게 7.5점 줬고요. 손흥민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전매 특허 플레이. 이날 해리케인이 손흥민이 뛰어들 때 자주 발견을 해줬어요. 후반전은 조금 그런 모습이 없었지만 아무튼 뭐 올라운더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수비 가담도 많이 해주고 참 부지런히 뛰었던 케인입니다. 호이비엘은 여기서도 8.5점 받았네요. 토트넘의 네, 미드필드 제너럴, 중원 사령관, 태클, 스루패스, 드리블 질주 대단한 경기력이었다. 벤탄코르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8점 받았고요. 파트너인 호이비에르와 마찬가지로 경기장 중원을 지배했다. 에릭다이어 여기 6.5점. 되게 많이 줬네. 근데 평가가 여러 차례 공중볼 따내고 사실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상대 선제골로 이어진 끔찍한 퍼스트 터치를 잊을 수는 없다. 네, 좀 굉장히 제 생각보다 후합니다. 네. 에메르송 로얄 6점을 줬고요. 좋은 장면도 나쁜 장면도 있었다. 몇 차례 뛰어난 크로스가 있었다는데 나는 모르겠거든 대체. 이상하단 말이죠. 제가 좀 본 게 있나? 기회를 날린 순간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런 평가가 있는데 참 이 로얄에 대해서는 콘테 감독이 계속 기용하는 것도 좀 의문스럽지만 현지 평가도 보면 저는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 오늘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정말 맹활약했던 하드캐리했던 프랑크푸르트전 현지 반응 살펴봤고요. 주말에 에버튼전 집중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볼파